조금씩 쌓여가는 수면 부채는 우리의 몸을 망가뜨려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만성 피로는 물론이고요. 각종 질병들까지 생길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수면 부채는 만병의 근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수면 부채는 얼마일까요? 여러분 혹시 수면 부채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수면 부채는 말 그대로 수면과 그리고 부채를 합친 단어예요. 우리가 수면 얘기하고 있는데 왜 빚 얘기인가 싶으시죠? 돈이 부족하면 빚이 계속 생기잖아요. 이것처럼 잠이 부족하면 수면 빚이라는 게 계속 쌓여요. 이걸 우리는 수면 부채라고 부르는 거죠. 수면 부채는 단순히 잠이 부족하다거나 불면증이 있다거나 이런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요. 잠을 적게 자는 걸 반복하게 되면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도 좀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개념이에요. 수면 부채는 어떤 식으로 쌓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나의 적정 수면 시간이 8시간이다 라고 했을 때 오늘은 넷플릭스를 하다가 아니면 핸드폰을 하다가 6시간을 잤어요. 그러면 그날은 2시간의 수면 부채가 쌓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면 부채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도대체 언제 갚죠? 하루에 1~2시간 정도 덜 자는 게 좀 어때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 저도 하루에 몇 시간 늦게 자는 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유튜브나 넷플릭스도 보면서 늦게 자곤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씩 쌓여가는 수면 부채는 우리의 몸을 망가뜨려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만성 피로는 물론이고요. 각종 질병들까지 생길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수면 부채는 만병의 근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수면 부채는 얼마일까요?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다음 항목들에서 0점에서 3점까지 내가 피곤한 정도를 점수를 매겨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앉아서 책을 보거나 TV를 볼 때,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가만히 있을 때, 또 1시간 정도 차를 타고 이동할 때, 운전 중에 차가 막혀서 가만히 멈춰 있을 때, 그리고 오후에 잠시 누워서 쉴 때, 앉아서 대화를 나눌 때, 마지막으로는 점심 식사 이후. 이렇게 7가지 상황에서 내가 많이 피곤했을 때는 3점, 그리고 전혀 안 피곤하다 할 때는 0점으로 점수를 매겨주시면 되는데요. 총 합이 11점이 넘으면 여러분의 수면 부채는 많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빚쟁이라니. 나도 모르게 쌓인 수면 부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사실 수면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는 수밖에 없어요. 잠으로 진 빚은 잠으로 갚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평일에 부족했던 잠을 주말에 다 몰아서 자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몰아서 잔다고 해서 수면 빚이 해결되지도 않고요. 오히려 주말 이후에 수면 리듬이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차라리 낮에 시간이 날 때마다 낮잠을 좀 자면서 부족했던 걸 보충해주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평소보다 좀 일찍 잠자리에 들면서 부족했던 잠을 보충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랜 시간 수면 부채가 쌓이고 쌓여서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됐을 때는요, 잠을 잔다고 해도 쉽게 피로가 풀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수면 부채를 해결하려면 수면의 양과 질 모두를 확보해야 하니까요. 많이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내가 깊게 잠들지 못하는 건 아닌지 세심하게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수면 부채를 해소하는 일은 빌린 돈을 갚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하루에 자야 하는 나의 적정 수면 양을 지키는 게 수면 빚을 지지 않는 방법이거든요. 하지만 저처럼 수면 빚이 좀 쌓였다 하는 분들 계시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밀린 잠을 조금씩 보충해 나가면서 여러분의 수면 신용도를 다시 회복하시기 바랄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당신의 휴식이 시작되는 시간, 나이더클락이었습니다.